여기에 있는 네, 그래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피부에 레이저가 이렇게 들어갈 때, 포톤이 들어갈 때 퍼펜디큘러하게 90도로 이렇게 들어가면 가장 효율적인데, 그래서 우리가 레이저 할 때 환자분들 얼굴에서 항상 레이저 핸드피스가 이렇게 90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뭐 꼭 우리가 90도로 하려고 노력을 해도 90도가 꼭 맞춰지는 건 아니니까 비스듬하게 빛이 들어갔을 경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에피더미스예요. 여기가 이제 더미스인데, 여기가 진피, 여기가 표피,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각질층이 있죠. 스트라토코늄이라고 하는 각질층이 있어요. 근데 빛이 들어갈 때 이 종심축에서 가장 90도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포톤의 외형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종심축과 가능하면 붙여서 들어가는 것이 좋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바로 반사돼서 나가는 게 4에서 한 7%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포톤의 4에서 7%는 그냥 잃어버리는 거죠. 100개의 포톤이 있으면 한 4개에서 한 7개 정도는 벌써 피부 밖으로 다 튕겨져 나갑니다, 이 스트라토코늄에서. 근데 아까 여기 이제 우리가 대기잖아요. 공기 중에 그 매질이 보통 한 1이라고 잡고 보시면 공기가 1인데요. 각질층은 1.5 정도 됩니다. 요 그 매질 개수가요. 여기가 이제 1.5. 이거는 뭐 구글에다가 각질층의 굴절률 이렇게 치시면 나오거든요. 그 굴절 개수가 한 1.5 정도 되고, 에피더미스는 1.44 정도 되네요. 여기가 1.44. 더미스는 1.39. 자, 이거를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몸의 각질층은 굴절률이 1.5, 에피더미스는 1.44, 더미스는 1.39. 그러면 굴절률이 아래로 가면 갈수록 적어지죠? 그건 뭘 뜻하죠? 아래로 가면 갈수록 트랜스미션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즉, 우리는 각질층과 에피더미스만 잘 벗어나서 더모 에피더미알 정션을 벗어나면 그래도 좋은 환경으로 포톤을 여행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퍼펜디큘러하게 라이트나 포톤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비스듬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들어오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덴스한 매질을 만나게 되면 속도가 늦어지고, 그러면 원래 가야 되는 그 각도보다 더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죠. 그게 이제 스넬스 로인데, 공기가 1.0인데 느닷없이 포톤이 1.5 정도 되는 굴절률을 갖고 있는 스트라토코늄하고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굴절률의 개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걸 이용하면 좋냐면, 요 공기하고 스트라토코늄 사이에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 무엇인가가 이 1.5 되는 스트라토코늄과 굴절률이 비슷하면 좀 더 편안하게 포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죠.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찾아온 게 글리세린입니다. 글리세린의 그 굴절률은 1.47 정도 되거든요. 여기 딱 사이가 1.47 되는 글리세린을 피부 밖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빛을 쏘게 되면 빛이 들어가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1.5 되는 굴절률의 각질층과 만나지 않고 1.47에 만나서 조금 더 각도가 안쪽으로 휜 상태에서 다시 또 각질층을 만나서 좀 더 안쪽으로 휘어서 이 종심축 액시스와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레이저 책을 읽다 보시면 레이저 시술할 때 일단 스트라토코늄의 각질을 좀 날리기 위해서 어떤 스케일링을 한달지, 우리 스케일링 한다 그러잖아요. 요 각질층을 얇게 만든달지, 아니면 알코올로 닦아서 드라이한 상태로 만들어서 각질층을 좀 정리를 한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글리세린 같은 걸 바르고 레이저를 쏘게 되면 요 법칙에 따라서 좀 더 종심축으로 레이저의 포톤의 여행이
용이해지고 그러면 더 효율적이다라는 그 문구를 레이저 책 읽다 보면 항상 만나실 수 있는데 그걸 설명한 게 이 스넬스로입니다. 이거는 우리 임상하는 의사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피부에다가 그냥 드라이 피부한 상태에서 레이저를 쏘는 것도 있지만 여기다가 예를 들면 약간 스트라토코니움과 비슷한 굴절률을 갖는 어떤 매질을 깔아놓고 시술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글리세린 같은 거, 글리세린이 많이 들어있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써마지 커플링 오일 같은 거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기름 성분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아니면 뭐 보습제라고 하는 것들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빛의 반사가 끝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스트라토코늄을 정리하고 글리세린이 발라진 상태에서 레이저를 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효율적인 포톤의 이동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써마지를 한 상태에서 글리세린을 이렇게 잘 안 닦은 상태에서 바로 레이저 쓰시는 분들의 생각은 물론 글리세린 때문에 리플렉션 되는 게 더 증가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그 중심축으로 포톤의 여행이 더 용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시술하는 선생님들도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사율과 관련된 R 값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I0는 우리가 인텐시티 중에서 이제 그 레이저가 들어올 때의 그 인텐시티 값이고요. 이 인시던트 인텐시티, 이 에피더미스를 통과한 이 인텐시티, 이것의 레이쇼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주어진 포톤의 인텐시티가 예를 들면 100이다. 100이라고 하면 여기 들어온 게 예를 들면 52% 들어왔다. 그러면 이렇게 5.2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잖아요. 1064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레이쇼가 5.2, 694 나노미터 파장은 4.6, 585 2.8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주어진 에너지 값보다 들어온 것들이 1064가 제일 잘 들어오고 그 다음에 694, 그 다음에 585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카이네틱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에피더미스에 있는 모든 몰레큘, 뭐 그것이 DNA가 됐든 프로테인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다 부딪혀갖고 다 리플렉션 돼서 나가죠. 그런데 파장이 길면 이 인텐시티 값이 그래도 잘 유지돼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장이 길면 길수록 더 깊게 들어간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리플렉션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 레이저 빔하고 피부 사이에 앵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각도가 중요해서 90도로 퍼펜디큘러하게 들어오는 그런 경우에 리플렉션 되는 양이 가장 최소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피부 시술을 하실 때는 레이저 핸드피스하고 피부하고 90도 각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피부를 쫙 핀 상태에서 시술해야 효율이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무슨 짓을 해도 4에서 7%는 리플렉스 돼서 다 나간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각질층을 정리해 놓고 쏘는 것이 좋고요. 또 꼭 어떤 그 매질을 피부에 바른 상태에서 넣어야 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굴절률이 스트라토코늄하고 비슷한 녀석을 골라서 사용하는 것이 이 포톤의 여행에 용이함을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박수연 선생님이 이해를 다 하셨으면 보고 계신 박수연 선생님이 이해를 다 하셨으면 여기 구독하신 모든 선생님이 다 이해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수연아 이해 다 했니? 네, 오늘 반사와 관련된 리플렉션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요. 포톤의 운명 중에 가장 첫 번째 운명은 리플렉션입니다. 4에서 7% 리플렉션 되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홀릭스의 김영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